그리고 이거 성일 하이텍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해 있어서는 실제 양산에 하고 그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 여기가 그 퍼스트 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꼭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 본격적으로 상장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 더 투입을 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공모 밴드가 44만 8천 이렇게 지금 수요가 안 좋은데도 시장이 보통 보면은 지금 다 작년에 상장했던 공모주들 다 보면은 지금 다 완전 박살 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을 강행을 한다는 것은, 상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 힘이 살아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모든 것들을 다 밀었어요. 다른 업종들은.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 배터리 섹터의 강한 자신감, 또 이렇게 빨리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생산 설비를 빨리 확장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LNF도 이런 자사주 매각이라는 강수를 뒀죠.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뭐 논란이 전혀 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돈이 그만큼 빨리 필요하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거 몇 개월,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자사주 매각하는 것은 돈이 바로 꽂히는 거 3일 만에 5일 만인가요? 5일 만에 20만 주씩 다 팔아버렸죠. 그만큼 돈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그만큼 차익을 많이 거뒀잖아요. 그럼 동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회사가 높을 때 주가 띄워놓고 팔아버리는 것은 양아치 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뭐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회사한테는 좋은 뭐 그 높은 가격에 방일 받는 것을 파는 것을 좋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무슨 약간 개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전혀 그런 회사에서의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주가로 보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2000년도에 설립된 성일하이텍은 원래 이거 노트북 이런 것들의 리사이클링을 하는 전문 기업이었는데 유일하게 2차전지 리사이클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요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구리 등 다 리사이클 할 수 있다. 그래서 습식 재련의 기술을 고도화를 통해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고 지금 삼성 SDI랑도 되게 관계가 좋죠. 성일하이텍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0년 659억에서 1,400억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찍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좀 인기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드려야 될 게 맞는데 이것도 일본 소니하고 혼다 전기차 사업 판배 탄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니가 하고 하드웨어는 손다가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여러 뭐 구글도 나중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하드웨어 업체들 간에 굉장히 이종 업종 간에 이렇게 조인트가 돼서 이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삼성도 지금 며칠 TF 나왔듯이 삼성에서 뭔가 개발을 풀라인을 해줄 수도 있고 이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뭔가 개발을 해서 이게 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론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이 사업에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뭔가 다른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윤혁진 연구원님의 SK 윤혁진 연구원의 자료인데 좀 짧게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요약해서 하는 부분은 보통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들 있잖아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전기 휘발유를 주로 쓰고 있고 뭐 포르쉐 카이엔 같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한 50km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심 주행할 때는 이 전기를 쓰고 이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여행 갈 때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휘발유를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이상 환경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점차 확실한 EV 전기차 전용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요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데 이 수요까지 EV로 오게 되면은 좀 더 전기차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PHEV는 60만 대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래서 EU를 중심으로 PHEV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조금 원래 예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 PHEV 그 전기차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는 80% 정도를 70%에서 85% 정도 쓸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좀 충전 인프라도 사실 조금 많지도 않고 이런 뭐 휘발유 자주 충전도 해야 되고 많이 50km, 60km 뭐 또 많이 나가는 거는 뭐 100km 정도 이상 충전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귀찮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한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부분은 50% 수준이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아예 제외해버려서 바로 EV로 가게끔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PHEV 보조금 축소 및 환경차 정책 제외로 배터리 용량이 2배 이상 큰 순수 전기차로 판매량 확대가 전망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 배터리 업체 소재, 셀 업체, 소재 업체에는 굉장히 큰 호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 이거 좀 잘라서 반으로 해서 좀 제가 뒤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해서 두 편으로 좀 잘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요즘에 그래도 좀 주가가 괜찮죠. 그 부분은 요것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약간 순수 배터리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PER을 조금 상대적으로 박하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왜냐면 보통 이런 순수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뭐 PER을 30배, 40배씩 받는데 기존 산업인 이형 필름이나 토너 사업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많이 주기가 쉽지 않죠. 10배, 20배 주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배터리 업체로 보고 동일하게 PER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로 50%, 이형필름 40, 토너 5에서 10%. 이게 다 그래도 소재 관련해서 비슷한 시너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양극재가 5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더 60, 70%까지 빠르게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서의 신장률은 아무리 얘네 토너에서도 뭐 이형필름에서도 거의 탑 업체 1, 2위 업체이긴 한데 기술력이 좋은 거는 차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장률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데서는 신장률이 압도적으로 지금 100% 이상씩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중이 7, 80%씩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3사 말고 요약을 해보면 기타 시장으로 가는 타깃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틈새 시장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그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것도 보시면 좀 이런 것도 움직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스볼트, ACC 등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이런 쪽은 이 국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라 이런 SK 같은 근 회사 랑 대비해서 물량이 아무래도 작죠. 그런 부분은 좀 소규모 다품종 소량 생산 왜냐면 업체별로 다 이런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사실 좀 떨어지죠. 한 업체에 대비해서 막 이렇게 한 번에 팡 주면 좋은데 다만 이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꽤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매출적인 부분은 크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노스볼트한테 니네 너무 좀 주문 조금밖에 안 하니까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매출액에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뭐 마진은 조금 더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다고 하면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기술력도 엮여 있고 물량도 엮여 있고 이렇게 환율도 엮여 있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이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력이 그렇게 양극재에서는 오래되진 않았다. 그래서 좀 대응이 늦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문 들어는 모두 다 수주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예측 사업으로도 이렇게 좀 더 증설에 더 초점을 두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만 톤이라고는 하지만
뭐 소재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2만 톤이라고 하는 거지. 뭐 이쪽에다가 또 몇천 톤, 이쪽에다가 몇천 톤 해서 다 합하면은 2만 톤 이상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 양극재 업체들한테 또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다. 메탈 재고량이라든가 가지고 있었던 메탈이 재고가 많았으면 이런 요즘에 이 가격들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것이고, 이거는 양극재 전체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달러 환차익도 엄청납니다. 이런 거는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환율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읽어보면은 좀 확대해서 많이 읽어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LCO 양극재를 생산하다가 2018년 몇 년 안 됐어요. NCM 양극재를 개선 중이다. 그래서 LCO 6,000톤 생산 능력을 NCM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2만 톤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M 양극재. 그리고 주 고객사는 삼성하고 LG고 SK도 확대하고자 한다. 전구체 사업도 이렇게 리사이클링 사업도 모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 이런 부분인 거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8%. 그리고 올해 2만 톤이지만 23년 기준으로 7만 톤으로 늘리고 10만 톤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같은 경우에 뭐 20만 톤까지도 대기 23년도에는 20만 톤, 30만 톤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24년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에 뭐 한 반 정도 이하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은 뭐 2만 톤밖에 안 돼서 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3만 톤을 시작으로 10만 톤까지 증사를 고려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20만 톤 캐파까지도 한다. 이거는 뭐 약간 조금 지금 LNF하고 에코프로비엠도 해외 20, 30만 톤인데 약간 또 시장을 보고 이렇게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기술력은 NCM 6 시리즈를 공급 중이다. 그냥 6, 7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니켈 비중으로 항상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LNF하고 에코프로뱀이 9, 90, 니켈 비중 기준으로 90, 양산 기준입니다. 양산. 이 초도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조금 어, 수준이 낮은 얘기고, 양산 기준으로 해서 LNF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좋고 92 뭐 이렇게 보고 91, 90 에코프로뱀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산 기준으로 제일 빨리 한 거는 맞습니다. 제가 둘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LG화학이 한 80% 정도를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7, 80%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모 신소재가 6, 7 정도를 양산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틈새 시장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좀 외면 당했었지만 매출은 분명히 이게 좀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기술력인 시총이 높은 최고의 회사를 투입할 거냐, 아니면 조금 저평가돼 있는 충분히 이 시장이 팽창을 하면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 저평가 종목인 기술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를 투입할 거냐, 그러니까 LNF 에코프리움 할 거냐,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의 큰 흐름에서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은 투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략을 잘 보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해외 셀메커에도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25년 기준 7만 톤 캐파 풀 가동 시 2.1조 원 수준이고 마진 7%를 좀 박하게 주면 현 시가총액 기준은 1.75고 PR은 12배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렇게 쌉니다. 근데 보통 LNF 에코프로비 LNF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23년, 24년 기준으로 20배 수준대이고 25년 되면은 20배 정도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나
많이 그래도 제시를 해주긴 하는데 24년까지 보통 제시를 해주는데 25년으로 제시한 데는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분명히 지금 PER도 지금은 제일 낮습니다. 이런 국내 4개의 양극재 업체 중에.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에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렸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고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네요. 지금 캐파가 22년도에서 2만 톤 정도밖에 안 나오곤 있지만 2, 3만 톤 그렇지만 이게 확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비중이 ESS를 좀 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던 업체인데 이쪽으로 확실히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7만 톤 기준으로 만 톤당 양극재 매출을 3천억을 잡았을 때 이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PER을 12배 정도로 본다. 이 부분은 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길어졌는데,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을 좀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제 영상도 좀 보시고 좀 월요일날 그래도 장세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주말에 좀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주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은 저도 그렇고 좋겠고, 이렇게 주말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미래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배터리 섹터는 우상향 섹터니까 배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좋아요, 구독, 홍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말이니까 지금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나는지 가끔씩 보는데 요즘 별로 잘 안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또 보통 양질의 컨텐츠를 잘 안 올리시면은 또 제가 피곤해서 막 영상 남기면은 구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짧지만 이게 저도 말이 너무 자꾸 길어지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잔소리 같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양질의 컨텐츠만 이렇게 또 요약해서 한번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일을 해주시지만 더 결론은 노력을 열심히 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세요.